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 카엔 모빌리티의 TV기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이 차량, 네, 바로 레터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입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해요. 준증은 SUV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소형 SUV와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 차량입니다. 자, 이 모델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 그런 만큼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차주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차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차를 모시는 그 차주님께서 앞에 나와 계십니다. 네, 굉장히 또 해맑은 표정에, 네, 굉장히 또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맞아주시고 계신데요. 네,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한번 요청드려 볼게요. 자기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 살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나오고 있나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또 여성 게스트분께서 나와주셔가지고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원래 이제 여기 촬영하고 있는 같은 회사 동료로 만나서 그때는 아나운서였고 지금은 L 모험 쇼핑에 쇼호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3년차예요. 네, 쇼 호스트를 하고 계신 굉장히 또 네. 상쾌한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네, 게스트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차주님께 또 이런 개인적인 궁금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어떻게 해서 사시게 되신 건지 그런 부분 한번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구매하실 때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럴 텐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디자인만 봤어요. 다른 거 전혀 따지지 않고 얘가 뭐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크기가 얼마나인지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디자인 딱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크기의 SUV 중에서 이렇게까지 디자인이 예쁜 게 저는 진짜 사실상 못 봤거든요.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디자인만 보고 샀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이 차를 사시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좀 디자인에 굉장히 만족을 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왜 그러면은 그 많은 차들 중에서 왜 이 차를 선택하셨는지, 경쟁 차종, 뭐 예를 들면은 난 대안으로 다른 차를 선택하려다가 이 차를 선택했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는 건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사실 차를 바꾸면서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연료비도 좀 그렇고 끌고 다니면서 경제성 뛰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다가 제가 GV60을 원래 계약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쯤에 접어들면서 그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서 사실상 남들보다 보조금을 덜 받고 살기가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른 대안을 살펴보던 중에 이 친구를 이보크를 보고 나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GV60하고 또 볼보 XC40과 거의 뭐 유사한 사이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이즈 자체가 이제 앞에서 보시면은 이 전폭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1.9m가 넘다 보니까 이게 안쪽에 탔을 때 실내감은 또 어떤지, 넉넉함은 어떤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재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량은 약 294마력의 한 37토크의 힘과 출력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 굉장히 좀 넘치는 그런 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이 차의 좀 외관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디자인적인 특징들은 뭐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외관에서 디자인적인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외관에서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냥 앞모습과 뒷모습이 뭔가 동글동글 되게 예뻐요. 그래서 뭔가 나는 SUV 차량을 좋아하는데 너무 남성적인 건 싫고 조금 뭔가 아담하면서도 그 뭐라 그럴까 약간 영국 감성을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후면보다 약간 전면의 그 모습이 더 예쁘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일단 가족이 없으신 뭐 여성 혼자분이 타시기에는 굉장히 여유로운 사이즈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좀 사이즈적인 부분에서의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근데 약간 패밀리카로
작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혼자 타고 있고, 혼자 타다가 뭐 엄마나 아빠 가족들이랑 같이 탔을 때는 또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어서 뒷좌석에 타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차는 좀 싫어요. 너무 커서 막 주차하기도 힘들고 뭔가 너무 남성적인 차는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저는 이 정도 크기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그 트렁크 공간의 사이즈는 괜찮은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저는 솔직히 트렁크는 좀 더 넓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받고 트렁크 처음 열어서 되게 놀랐던 게, 저는 SUV 차량을 처음 몰아보는데 저는 트렁크 공간이 되게 넓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조금 승용차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트렁크 공간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백 넣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말 나온 김에 한번 트렁크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동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일단 이 안에 짐들이 좀 있다. 네. 왜냐면 실차주 인터뷰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시는 그런 차를 가져나오셨기 때문에 이 짐들이 다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렁크 공간 한번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일단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짐을 조금 가득 실어놓긴 했지만, 보통 이제 뭐 세차할 때 세차 용품이라던가 뭐 담요, 돗자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싣고 다니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또 내려오고 나면은 실제적인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공간이 있긴 좋다. 뭔가 캠핑 다니시는 분들 안쪽에 장비 넣기에 조금 좁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캠핑도 안 다니고 골프도 안 치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디자인만 보고 샀으니까요. 네. 네, 차주님, 그럼 저희가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이제 실내에서는 좀 어떤 점이 좀 괜찮고, 또 이 차가 나한테는 이런 건 좀 불편했다, 뭐 좋았다,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내부 모습을 보시면은 거의 버튼이 없이 디스플레이로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세련된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레인지로버는 잔고장이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타자마자 얘가 고장이 났어요. 두 개 같이 동시에. 그래서 한 달 운행을 하고 한 석 달 정도를 맡겨놨어요, 차를 서비스 센터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똑같은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달을 또 맡겼다는, 제가 운행한 시간보다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 더 긴 차였어요.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디자인만 보고 샀어요. 그러신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네. 와, 이게 지금 AS를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 부분이 굉장히 더 큰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내로 와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한번 보다 보니까 이제 운전석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이제 승차감들,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주님께서는 이런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그런 뭐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뭐 그런 느낌들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큰 특색이 없지 않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깨끗하고 깔끔하다? 그리고 약간 다른 차에 비해서는 조금 좀 모던하다? 그러니까 버튼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이거 그 서비스 센터에 맡겨놨을 때 아우디 A6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정말 그 차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게 약간 40, 50대 아저씨 느낌이라면 얘는 조금 젊은 감성? 저한텐 그랬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룸밀러. 이 룸밀러 보면은, 룸밀러가 진짜 예쁜 게 이렇게 딱 내렸을 때는 뒤에 있는 이제 모습이 보이는 룸밀러고, 위로 딱 올리면은 뒤에 모습을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조금 실내를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한몫하지 않나, 이런 세세한 디테일이 좀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뭐 이런 외관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이제 실제 실내 공간, 특히 이제 적재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차량의 그런 디자인만큼 성능도 과연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을지 실제 차주님과 함께 주행을 하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차주 인터뷰 주행편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차주님과 함께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한번 직접 타보면서 어떤 차인지 그리고 실제 차주님과의 일치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옆좌석에 타면서 지금 쭉 주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생각보다 차가 조용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 정숙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SUV의 장점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단의 장점들 이런 것들이 함께 좀 이렇게 같이 뭉쳐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주님은 이 차를 실제 타보면서 이제 주행감이나 이런 승차감이 어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이제 구매 결정하기 전에 그 레인지로버 매장 가서 시승 한번 해보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 시승해줬던 분이 딜러분이신가? 딜러분이 해주셨던 게 그 방지턱 있죠? 네. 방지턱을 그냥 속력을 줄이지 않고 딱 넘어주셨거든요. 그때 약간 되게 반했어요. 뭔가 부드럽게 딱 넘어가면서 주행감이 저는 주행감 같은 건 따지지 않았거든요. 디자인만 봤거든요. 근데 주행감까지 좋길래 이거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타보면서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네? 되어 있는 건가요? 에어 서스펜션이 뭐죠? 실제 이 차를 탔을 때 이제 실내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좀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실내 공간이 일단은 저 혼자 타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부족하다고 크게 느껴본 적은 없고 그리고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이나요? 글라스 루프로 돼서 네. 쫙 열리네요. 진짜 개방감이 좋아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았을 때나 앞자리에 앉았을 때도 크게 답답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저는 내부 공간이 좁아서 답답하다 이런 거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렇구나. 지금 실제 열어놓으니까 진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날씨 좋은 날, 오늘 같은 날은 바깥에가 좀 쌀쌀하거든요. 근데 이제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니까 되게 또 채광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 온도도 많이 올라가서 더 따뜻하게 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쇼 호스트로서의 그런 또 삶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차주님께서는 이제 차를 이동하시면서도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또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편한지 아니면 좀 불편한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직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는 아무래도 샘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샘플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큰 이불부터 해서 자잘한 화장품까지 되게 여러 가지를 씻게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전에 제가 경찰을 몰았거든요. 차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고 욕심도 없었어요. 근데 일단 내부 공간이 넓어지니까 물건을 아무나 던져놔도 전보다 훨씬 덜 더러워 보여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가 운행하면서 편했던 점은 우리 보통 요즘에 다 티맵 쓰잖아요. 네. 근데 내장돼 있는 내비가 티맵이어서 따로 제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이걸로 검색해서 가면 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편해요. 네. 이게 실제 이렇게 차량이 내장이 되어 있는 형태로 쓰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티맵은 이제 실제 실시간의 어떤 교통 상황을 반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어떤 시간적인 계산이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티맵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또 단점을 좀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단점이 있는데 이게 여기 그 비상 버튼 찾아보세요. 지금 앞쪽에 보니까 비상 버튼이 안쪽에 되게 깊숙이 숨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손을 제가 이렇게 뻗으면은 손에 딱 닿는 위치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긴급 정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어떤 감사함을 표할 때 누르려고 하면은 되게 멀리 있어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네요, 그러면? 타이밍을 놓치니까 못 누를 때도 되게 많고 누르고 나서 끄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버튼인데 조금 전면에 만들어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뒷차가 이렇게 비켜줬을 때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특히 서울시내 주행할 때 그럴 때 내가 감사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보크 차량이 만약에 이렇게 비상등을 못 켰다, 못 켰다 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그런 분이 아니라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 못했다는 거 이런 점들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팔이 길거든요. 진짜 제가 팔이 거의 원숭이처럼 긴데
진짜 멀어요. 이게 손을 뻗으면은 네네. 지금 안 닿긴 하네요. 닿는 위치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또 이제 서울이라는 이런 되게 복잡한 그런 도심 속을 이제 주행을 하셔야 되는데 운전하실 때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근데 저는 늘 왔던 길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한 점은 없고, 오히려 양화대교 건널 때 그 진짜 그 여의도와 그 서울의 정취를 진짜 물씬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건널 때 차 사기 잘했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 때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차 사기 잘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말고 또 다른 것들도 혹시 또 있을까요? 솔직히 달달이 돈 나갈 때마다 약간 조금 뼈저리긴 한데, 그래도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볼 때마다 되게 기분 좋아요. 그냥 얘가 뭐 나한테 뭐 해주는 것도 아닌데 타고 운전할 때, 그리고 뭔가 밖에서 내린 다음에 바라봤을 때 그때 막 뭐 엄청나게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일해서 이거를 살 수 있다라는 그 뭔가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사는 거니까. 네, 그런 점? 네. 예전에 아나운서로 활동하셨을 때보다 지금 이제 쇼호스트로 활동하실 때가 경제적으로는 더 좋아지셨나요? 어떤가요? 많이 좋아졌죠. 그래요? 네. 근데 아나운서란 직업은 막 돈을 많이 벌려면 벌 수도 있는 직업인데, 행사 같은 거 많이 하면은. 근데 사실상 약간의 명예직이고, 쇼호스트는 열심히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직업이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일한다는 건 그만큼 수익도 괜찮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차 다 사셨겠죠?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 이제 앞으로 가족이 또 만약에 생기거나 결혼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차량이 과연 그렇게 패밀리카로서의 그런 좀 느낌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괜찮은 차인지, 패밀리카로서의 좀 이런 건 좀 부족한 게 뭐가 있는 건지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또 추가적으로 또 혹시 하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뭐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패밀리카로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점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키워봐야, 뭐 태워봐야 이게 좁다 아니면은 좀 덜 안전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가족이 생기면은 차를 바꾸는 것도 좀 고려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조금 큰 차로. 왜냐면 유모차 실어야 되는데 너무 맞아. 트렁크가 작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런 걸 좀 고려해보겠죠? 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딸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랬을 때 뭐 한 명 정도는 타고 다니기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한 점이 뭐냐면 트렁크 공간, 그 적재 공간에 저 뒤에 있는 위에 있는 그 패널을 좀 떼어내더라 하더라도 유모차 같은 것들이 되게 간단하게 실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 아기들은 태워 다닐 때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짐을 다 싣고 다닌다면은 정말 좀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전혀 못할 만한 공간은 아니다라는 거, 그 점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랜드로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차량을 사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서비스 부분, AS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렵다라는 그런 좀 평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AS가 어렵다는 것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 차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체감적으로 느끼게 개선이 됐는 건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찾아보잖아요. 워낙 AS, 잔고장, 뭐 랜드로버는 차가 2대가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막 사람들이 댓글에 꼭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나한테는 안 일어날 것 같은 거 있죠. 내 차는 괜찮을 것 같고, 에이 설마 내가 산 차가 그렇게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큰 고장은 아니에요. 운행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일단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되게 잔고장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고치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맡겨놔야 되고, 맡기는 데까지도 대기를 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서비스 예약 찾아가겠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예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친절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많이 시달리니까 뭐 그 사람들 잘못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하다는 느낌 못 받았고 원래 수입차 같은 경우가 AS가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요. 이게 AS 센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웬만하면 이제 고장이 잘 안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처음 타는 그런 차이라고 하면 근데 신차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레인지로버, 랜드로버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차의 평을 보면은 이제 디자인 때문에 샀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차의 어떤 기본적인 사이즈 대비 이제 성능들, 퍼포먼스들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타보니까 이게 승용차와 어떤 SUV의 그런 장점들을 많이 모아놨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충분히 탈만한 가치가 있는 차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그런 좀 단점들 이런 것들은 말씀해주신 단점들은 다른 분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쳐주면 좋겠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선택하시려고 하셨던 GV60이라든가 이런 전기차들 이런 것들을 선택 안 한 점에 대한 내가 좀 이렇게 좀 아쉬움 이런 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GV60을 선택 안 한 거는 진짜 하나도 아쉬움이 없어요. 일단 제가 집도 그렇고 차도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고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때 일단 GV60의 실물을 못 본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도 이보커가 더 예뻐가지고 디자인을 보고 샀기 때문에 네네. 아쉬운 마음은 없다는 거. 자, 이렇게 또 실제 차주님과 함께 이렇게 또 차를 몰아보면서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 그리고 이제 차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쇼호스트라는 그런 새로운 직업,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세계가 굉장히 저한테는 미지의 세계예요. 보여지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딱 간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바로 쇼호스트인데 그런 분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이 차를 함께 타보면서 이 차에 대한 그런 좀 몰랐던 그런 좀 매력들도 함께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음악을 안 들어드렸는데 네네. 사운드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지금 뭐 장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런 장점들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 좋은 날 함께 이렇게 또 실제 차주 인터뷰를 또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이제 쇼호스트라는 또 직업으로 다시 네,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네. 네, 이 차가 더 예쁘다는 거,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이제, 쇼호스트라는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그곳에서 더욱더 승승장구하셔가지고, 보다 더 큰 또 계약권들을 많이 따내셔서, 더, 네, 좋은 차들로 많이 바꿔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네요. 네, 지금까지 실차주 인터뷰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TV기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